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입니다. 228TV는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228 기념사업회 회장 박영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28 민주운동은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순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비폭력 평화적으로 정권에 저항한 민주운동입니다. 1960년 2월 28일이었죠.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은 이날 오후 대구 신천변에서 열리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죠. 장면 박사의 그 유세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도 국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그 집권 여당의 불의가 극에 치닫자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 바로 228 민주운동입니다. 228의 횃불은 삽시간에 3.15로 번졌고 그리고 또 4.19 혁명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228은 4.19의 도화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228TV는 이러한 228의 그 역사적 의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들을 다양하게 조명하면서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228 당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더 타임즈 신문이 228을 취재하고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 타임즈 신문을 또 발굴을 하고 기사를 발굴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MBC 윤창준 국장입니다. 윤창준 PD와 또 228 관련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경북대 영문학과 김노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 초에 그 다큐 그 드라마도 제작을 했고 또 TV 프로그램도 호주까지 가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소개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제작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28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의 이제 초석이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대다수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시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6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63년. 저도 이제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언론계에 있으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조금씩 해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언론 기관에서도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하고 한 번쯤은 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때 참여를 했던 이제 원로인 지금은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죠. 42년생.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강 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그분들의 희미해진 기억 아니면 그때 생생하게 경험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록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제작을 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이번에 가서도 그 원로들 인터뷰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억나는 분들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장주호 선생님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만나 뵙고 인터뷰를 좀 담아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번 다큐를 준비할 때는 장주호 선생님 건강이 악화되어서 지금 병상에 계시고 네네 못 들었어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호주까지 가게 된 계기가 그 신구자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경북여고 출신. 네, 맞습니다. 그 대구 228 민주운동에서 조금 이제 누락된 페이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학생들이 그 이제 시위에 참여한 사건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뭐 단지 뭐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목소리가 한 수십 년간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북여고 학생회장으로서 경북여고를 이끌었던 인물, 특히 시구자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을 수. 이팔이 없었으면 살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2월 28일 우리가 그래도 여자 학교고 이러니까 굉장히 약했잖아요. 아들이. 그 당시에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저것도 데모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데모하면서 밥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건 100%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파출소에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있잖아. 2849 그거 외에는 이제 4.19 지나고는 뭐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온 것 같아. 지금 신부자 선생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다큐에서도 짧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네. 동생분이 그 신용희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언니가 치매가 조금 더 악화되어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다고 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또 경북대 김노지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김 교수님은 그 영문학과 교수님입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뭐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보다도 더 228 부분에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도 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도 최근에 우리 기념사업회가 발간을 했습니다만은 228 민주운동, 개론서 격인 228 민주운동의 전반을 알 수 있는 그 이제 단행본을 발간을 했는데 대표 집필도 맡아주시고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죠. 예. 그러니까 40주년이었던 2000년 이후 2년 내지 3년 동안 우리 228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가기념일이 된다든지 영문 번역서를 낸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는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책 속에 포함시켜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그 영국 신문 더 타임즈가 바라본 228이 1960년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영국의 기자가 그 한국의 우리 대구 경북고등학교까지 취재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취재를 온 기자가 아주 유명한 기자라면서요. 우리 윤 PD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북고등학교 문집 중에 그 42회 동기생 중에서 미국 알래스카 영사를 지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임대용 선생님인데. 임대용 선생님. 228 주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용 선생님께서 어떤 외국인 기자가 경북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자기 동기생 친구를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인터뷰한 친구가 유건재라는 학생이었고 유건재 학생은 그 인터뷰한 이후에 그 신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자 하버드 기자로부터. 네네네.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건재 선생님께서는 그 신문 기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다가 몇 번 이제 뭐 교편 생활도 잡으신 것 같은데 몇 번 이사를 다니시다가 분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28이 이제 역사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게 90년도 후반부터거든요. 한 30년은 그냥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더 타임즈에 그 간략한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기생들끼리는 그때 뭐 인터뷰가 했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역사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신문을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기록을 임대용 선생님이 문집에 썼군요. 기록을 해놓았고 또 한 가지는 임대용 선생님께서 영사를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외교부 라인의 인맥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영국 대사관 쪽에 이제 컨택을 해서 영국 대사관 쪽에서도 혹시라도 더 타임즈에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가 싶어서 계속 컨택을 시도를 했대요. 노력을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국 대사관에서도 더 타임즈 문의를 하고 했었겠지만 추적에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옛날 종이 신문은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더 타임즈 본사에 우리가 최초로 컨택을 했을 때도 종이 신문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칭을 하거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지금 본사에는 우리가 그 종이신문 원문 자체가 없고 따로 신문 보관소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우리의 올드페이퍼 옛날 신문들이 지금 보관 중이다. 네. 만약에 당신이 그때 당시에 신문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시켜서 네. 허락을 받고 직접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한번 해보자. 네. 1960년 2월부터 예. 5월까지의 신문을 계속 뒤졌던 거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관련 기사가 나왔다. 그 신문에 이제 그 한국 관련 기사가 적혀 있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게 그게 228 228 관련 기사였는 거예요. 아, 정말.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예. 그리고 그 내용 또 김명주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잖아요. 와 그 내용이 정말 상세하기 하거니와 네. 그 당시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15일 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또 선거 개표 과정, 그 투표소, 상황도 다 이렇게. 투표소 과정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기사를 우리가 발굴했다고 네.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뭐 논문도 쓰시고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할까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야당 도시로서의 대구와 그 2.28 민주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것.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960년 3월 15일 정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자유당 이승만 정부가 시민들에게 가한 위협과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어떤 선거 부정의 조짐을 이제 세계에 알렸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기사가 큰 세 꼭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꼭지에서는 자유당은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고 반대당인 야당인 민주당은 패배를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또는 허무주의에 예. 빠져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도했는데 2.28이 없었다면 자유당은 3.15 선거에 승리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들의 집권은 계속되었을 텐데 그 2.28이 도화선이 된 4.19로 인해서 2달도 안 돼서 4월 26일 하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1960년대에 그 대부분의 언론들도 통제를 받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이었기 때문에 찰스 하그로브 기자는 투표 준비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의 직업이 경찰이 아닌 예. 군인 헌병이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야당 정치인들은 투표 참관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폭로를 한 기사였으니까 기사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감히 예, 좀 상상하기 기대하기 힘든 어렵죠. 부분이어서 저는 사료적인 가치도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날 이제 2월 28일 시위가 벌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학생들이 다시 시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문이 이렇게 학교 담벼락에 곳곳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2.28 사료와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들도 확인이 안 됐던 새로운 부분이었죠. 그 기자가 2.28 그렇게 기술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2.28 이후에 학교 상황들은 이 기자의 기사가 예. 처음인 셈이죠. 그 뒤로 네, 맞습니다. 기억을 못 봤습니다. 예. 거기 기자가 이제 경북고등학교 뭐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하고 인터뷰한 걸로 이렇게 예, 파악이 예. 되고 있던데 뭐 어떤 내용이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제 그 신문에 등장하는 고등학생은 신문에는 실제로 이름은 등장 안 하죠. 그러니까 한 스쿨보이 이래가지고 한 학생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기로는 유건재 예. 나중에 훗날 포항에서 교장 및 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방학 중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학기가 4월 1일 날 신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건재는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온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은 장차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 2.28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외친 구호와 그들의 결의문을 보면은 그것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망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건재도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걸 좀 체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담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차게 말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당시 경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경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2.28 시위 직전까지 계속 학내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 예. 뭐 따지기도 했었고 그 성숙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인 기자가 왔을 때 취재를 했을 때 유건재 학생도 굉장히 이제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우리 뭐 찰스 하그로브 기자가 굉장히 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뽑힐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저 영국의 특파원이 2.28을 63년 전에 기술한 부분들을 우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언론에서도 2.28을 충분히 그 기술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에 20년에 나온 노동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은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그 중에서도 태국, 예. 터키 등에까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맨데레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대한 학생들의 봉기가 바로 대구 2.28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국가에서 많이 보도가 됐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뭐 또 영문학 전공하고 하시니까 더 좀 많이 이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지금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 나서질 못하는데 더 자유로운 몸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이제 찰스 하그로브 기자가 그 더 타임즈의 동경 특파원 있잖아요. 어떻게 찰스 하그로브가 이토록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구까지 방문을 해서 취재한 기사를 남겼을까라고 이제 따지고 보면 같은 언론계에 있으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찰스 하그로브 기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도대체 이분의 흔적을 그래도 조금 더 살펴봤었는데 51년도에 찰스 하그로브 기자의 그 이제 한국 전쟁을 끝마치고 난 뒤에 폐허가 된 남한을 빗대어서 그 정치적인 상황에 쓰던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4월 26일이죠. 그때 찰스 하그로브 기자의 흔적이 조금 발견됩니다. 찰스 하그로브 기자가 4월 26일 이승만 하야 방송 때 조선일보 옥상 사옥 근처에서 시내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를 듣고 같이 이제 동료 기자들하고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국내에 얼핏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찰스 하그로브 기자는 참 이 한국적인 상황 또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기자 특파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취재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도전해야 된 저를 포함해서 대구 지역 언론사들이 2.28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이제 숙지를 안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6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원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대 교체의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강하게 가져요. 그러니까 2.28 기념사업의 부분들도 물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분들의 공적 아니면 숨겨진 기록들을 계속 발굴하는 것 외에 이 2.28에 참여했던 아버지 세대, 그 후손들은 이 아버지 세대 또는 이제 어머니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아니면 그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2.28이 세대를 거쳐서 이 아버지가 평생도록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고민했던 부분이니까요. 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윤 PD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28의 뭐 당시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2.28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들, 이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살아서 숨쉬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시대 정신으로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노력이 우리 기념사업회나 2.28을 또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께서 2.28에 대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빌겠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2.28TV 오늘 역사적인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우리 4.19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이제 등재가 되면서 2.28 기록물도 함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운 때에 2.28TV가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어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앞으로 더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여정들, 희생들 이런 것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28TV는 2.28의 숭고한 정신들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 신문이 바라본 2.28 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오늘 첫 번째 대담 프로그램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